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시가 올해 압축 쓰레기 처리를 위해 새로 선정한 위탁업체가 최근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입장인데요. 그동안 다른 업체들은 제대로 처리를 한 것인지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홍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봉계 매립장에 보관 중인 압축 쓰레기는 5만여 톤. 소각로, 포화로 매일 70여 톤씩 새로 만들어져 쌓이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시는 이 가운데 6,300톤을 도외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순위 선정업체가 돌연 계약을 포기하면서 도외 반출 계획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계약하겠다고 들어왔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단가가 싸서 못하겠다. 처리 단가는 다른 지방과 비슷한 1톤에 15만 원 선.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제주산 압축 쓰레기 처리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분리가 어렵고 물기가 있어 건조 작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주시와 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들의 처리 실태를 꼼꼼히 조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포화되어 있는 가스가 있으니까 좀 주의를 요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뒤늦게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감사를 통해 관계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제주도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의 부실 책임 또한 통감합니다. 현재 필리핀과 군산, 광양항에 보관 중인 압축 쓰레기만 11,000여 톤. 제주도가 이제서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해외 반출 사실을 숨겨온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처리 대책 또한 막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삼나무숲 벌채 논란으로 중단됐던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7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제주도는 우회도로를 신설해 삼나무숲을 최대한 보존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안쪽에 삼나무들이 잘려나간 채 방치돼 있습니다. 벌채 논란이 일면서 구좌읍 대천동에서 송당 교차로까지 3km 구간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중단된 지 7개월째. 도로 양쪽에는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라는 주민들과 공사를 철회하라는 시민단체들의 현수막이 즐비합니다. 제주도는 보안 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공사를 재개해 오는 2021년 6월쯤 준공할 계획입니다. 우선 확장 노선 3km 가운데 논란이 됐던 제2대청교에서 세미교차로까지 1.4km 구간은 인근 목장 부지에 2차선 우회도로를 만들고 삼나무 숲은 중앙 분리대로 활용합니다. 나머지 절반 구간도 도로폭을 줄여 삼나무 별채 면적을 당초보다 절반 수준인 2만 제곱미터로 줄일 방침입니다. 잣성도 원형을 보전하기 위해 회전교차로를 오른쪽으로 16m 옮기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14,400대로 이렇게 확인이 돼서 확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여건을 개선하면서 현재 식재되어 있는 삼나무 보존을 최대한 고려해서 균형 발전과 그런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성산읍이 낙후됐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부분에서 도로 확장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삼나무 청구루가 추가로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기본 정서에 반해서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래서 경관이 아름다운 도로, 하지만 경관이 아름답지만 굉장히 인위적이고 반환경적인 도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사 재개를 막는 반대 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어서 공사 재개를 원하는 주민들과의 충돌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서귀포 성산읍에 건설하는 방안을 최적 대안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정호 후보자는 김해 신공항 건설은 정부 안대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앞으로 김해와 여타 공항 건립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과 충분히 소통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중단됐던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3개월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 등은 어제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대로 검토위원회를 2개월 연장할지를 논의했습니다. 반대대책위는 공론조사 등 구체적인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토부는 제주도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양측은 다음 주쯤 다시 만나 검토위 재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 버스 노조의 파업 철회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버스 준공연제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도했었는데요. 도의회에서도 연간 1,0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버스 회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총파업을 예고했던 도내 8개 버스 회사 노조. 제주도의 막판 중계로 임금 1.9% 인상 등에 합의하면서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피했습니다. 2017년 8월 준공연제 도입 이후 버스 회사에 해마다 1,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11차례 교섭 과정에서 제주도의 개입은 전무했습니다. 도의원들은 버스 회사가 적자 운영을 해도 제주도가 보전을 해주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은 매해 임금 협상 과정에서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완책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기본급을 그렇게 상향을 시켰으면.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벌써 1년 지나자마자 1년 조금 지나자마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적자 나면 적자한 거 도에서 전부 보전해 주는데 경영을 잘했든 말든 전부 보전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경영을 제대로 하겠어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있지만 버스 업체에 대한 회계 감사나 경영 평가 등을 의무화할 수 있는 운영 조례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버스 준공연제 시행 중단에서부터 어쨌든 유관시 지원 유보라든가 중지, 회계 감사까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서 버스 준공연제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4개 이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제 작년에 2개 자치단체가 제정이 됐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 조례들을 지금 검토하고. 도의원들은 버스 준공연제가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표준 운송원가 산정을 철저히 하고 비효율 노선을 점검하는 등 대대적인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한국판 모세의 기적으로 알려진 전라남도 진도 신비의 바닷길이 각종 개발과 기후변화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은데요. 훼손되는 원인을 찾아 보존과 복구 대책을 찾기 위한 용역조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지는 음력이올 영등사리. 진도 의시면 모두에서 고구면 회동마을 사이 2.8km의 바닷길이 폭 30-40m로 열립니다. 현대판 모세의 기조로 불리는 바다 갈라짐 현상으로 국가지정 명성 제9호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육지와 섬을 잇는 바닷길 중간중간이 끊어지고 평균 해발도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10여 년 전 진도군의 학술조사에서도 인근에 설치된 호환 등 인공시설물과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채취가 훼손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진도군과 문화재청이 이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바닷길 훼손 원인을 찾기 위한 학술 영역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비의 바닷길 보존을 위해 조류에 의한 해저 저형 변화 등 과학적 조사를 포함한 연구 영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년에 걸쳐 육지와 섬을 잇는 사주와 해변, 해저 지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조류 등의 외력을 계절적으로 관측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 수치 모형을 통해 미래의 지형 변화도 예측해 진도 신비의 바닷길 복원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제주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나날이 봄 기운이 짙어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따스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1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6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공기질은 깨끗합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10도, 남부 9도, 동부 8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하늘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 16도, 서부 15도, 남부 18도, 동부 17도로 예상되고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섬 지역의 아침 기온은 8도에서 11도 사이를 나타내고 있고 한낮 기온은 13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쪽 먼바다에서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해수면이 높은 기간인 만큼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제주공항의 기상 상황은 좋은 편입니다. 항공기 이용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비가 흠뻑 내리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면서 금요일과 주말에는 평년보다 쌀쌀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살배기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36살 윤모 씨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학대해오다 지난해 11월 29일 아이 뒷머리 부위를 다치게 하고 일주일 뒤 훈육하다 기절시켜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제3회 제주 4.3 평화상 수상자로 소설가 현기영 선생이 선정됐습니다. 제주 4.3 평화상위원회는 현기영 선생을 올해 4.3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베트남 인권운동가 응우엔 티탄 등 2명에게 특별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제주 출신인 현기영 선생은 제주 4.3이 금기시되던 1978년 북촌리 학살을 다룬 소설 순이 삼촌을 창작과 비평에 발표하면서 4.3의 진상규명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제주도는 4.3 71주년을 맞아 다음 달 7일까지 3주 동안 4.3 희생자 추념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4.3 희생자 추념 기간에는 박상원과 임현식 씨 등 유명 연예인이 참여하는 동백꽃 배지 달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동백나무 기증과 식재 캠페인, 4.3 희생자 기록 전시 등이 추진됩니다. 또 4.3 71주년 추념 음악회와 국제 심포지엄 등 기념 사업도 추진됩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어제 교육청 간부회의에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이 4년 8개월 만에 철거된 것과 관련해 다시 한번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깊이 위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가 준 교훈은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을 책임 있게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안전한 교육과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도내 공공시설물의 성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철거 계획 수립과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확인한 결과 도내 공공시설물 가운데 제주시 151곳, 서귀포시 87곳이 성면시설로 올해 추경 예산에 성면 철거 예산을 확보해 시급히 조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